위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 모두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수술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비보험 때문에 수술비가 필요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보험을 가입해두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실비보험을 중심으로 암보험도 있을 거고 사망보험금 아니면 나의 반려견을 위한 펫보험, 정말 수십 가지의 보험이 있을 텐데요. 제 주변 설계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험은 어차피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필요한 4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계사님들이 공통된 의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순서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거나 입원 치료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약을 처방받거나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MRI 같은 정밀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도 지금 나열해드린 이 진료가 기본이 되고 내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도 지금 나열해드린 이 진료가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료 행위를 하게 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진료비 영수증에 보면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급여 항목에 보면 공단 본인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보장받는 항목이니까 우선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 전체가 우리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가 되는데 이 병원비에서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실비보험이 자기부담금이 있으니까 정말 큰 질병과 상해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내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면 4세대 실비 기준 급여 80% 보장이니까 4천만 원을 돌려받으셔야 하고 실제로 내가 지출한 금액은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액 200만 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간 자기부담금액 쉽게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1년에 최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자기부담금액을 적용하면 실제 지출하는 금액은 200만 원, 보상받는 금액은 4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질병과 상해로 인한 리스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필수보험은 3대 진단비보험, 흔히 암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 그래서 암, 뇌, 심장을 3대 진단비 또는 암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문을 할 수 있는 게 3위에 해당하는 폐렴인데 폐렴은 실비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폐렴에 걸렸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치료를 하거나 회사를 못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3대 질병, 암, 뇌, 심장은 어떤가요?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치료와 요양도 필요할 거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위한 좋은 음식 그리고 현재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 무엇보다 치료를 위해서 휴직이나 퇴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3대 진단비를 준비해 주시면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이 정도면 사실 보장보험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3대 진단비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지 가입 요령을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암과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 4가지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일반암입니다. 고해감에 해당하는 백혈병이나 뇌암, 소해감에 해당하는 생식기암은 기본적으로 일반암에서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고해감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해두고 있고 고해감에 해당하는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은 합산 1억 원을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항목은 추가의 개념인 거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보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간혹 대장전막내암이나 비침습 방광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외감에 해당하는 생식기암을 일반암 가입금액의 20%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유사암으로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구성이 가능하니까 일반암이 5천만 원이면 유사암은 1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려는 상품 약관에서 소외감에 해당하는 생식기암도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한지, 비침습 방광암이나 대장전막내암도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한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사암의 개수가 많다는 건 일반암의 보장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보장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암 관련 특약들이 정말 많은데요. 재진단암 진단비, 암통원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항암치료비 등 정말 많지만 이것들을 다 구성할 것 같으면 그냥 암 주요치료비 항목 한 가지를 구성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암보험 가입 요령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살펴보시면 암 수술이나 암 입원 건수에 비해서 항암이나 방사선 진료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나 임상시험 등 신의료 기술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이런 하나하나 모두를 특약으로 구성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전체적인 가성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치료비 특약을 구성하면 수술이나 항암, 호르몬 치료 등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 치료비 특약을 이렇게 하이클래스 플랜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좀 더 가성비 있게 암 치료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대 질병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암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뇌와 심장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혈관진단비 그거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혈압 환자는 약 740만 명, 고지혈은 약 300만 명, 당뇨는 약 3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질병의 관계를 보면 당뇨병 환자 중에서 63%는 고혈압이 동반된다고 하고 72%는 고지혈이 함께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30세 이상 성인들 중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동시에 발병될 확률이 약 43%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들 질병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부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그러니까 뇌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연결되는 합병증이 생긴다는 건데요. 합병증도 합병증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 두 분이 고혈압이라면 자식에게 유전될 확률이 80%,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당뇨라면 유전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가장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보장이 바로 혈관진단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를 조금 살펴보면 과거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가입을 해두셨을 텐데요. 그럼 전체 뇌질환 환자 중에서 약 66% 정도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를 해두셔야지 100% 보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뇌경색 진단 자체도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업셀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 쪽 보장을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한다면 약 7%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허혈성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합산하면은 약 58% 정도 보장 범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0% 범위를 맞추기 위해선 심혈관 진단비도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허혈성은 보험회사 약관이 모두 동일하지만 심장질환은 회사마다 보장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이 보장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전체 보장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가중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병률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심혈관 진단비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보험은 이거 두 개면 모두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보험 4가지잖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2가지 보험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위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 모두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수술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비보험 때문에 수술비가 필요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마다 보장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 자기부담금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문제는 13년에 생긴 재가입이라는 문구입니다. 재가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장 약관을 변경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가입을 했으며 여기서 플러스 15, 그러니까 2028년도에는 그 시기에 판매되는 실비보험으로 변경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이 좋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 인상 때문에 현재 4세대로 전환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구실손을 가입한 분이 월 3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70세에는 6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인상분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환을 하면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이 되는 건데요. 4세대를 가입하고 5년 뒤에는 5세대 실손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변경될 5세대 실비보험을 살펴보면 급여 보장이 현행 20%에서 건보료 본인 부담률, 그러니까 최대 90%까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율상으로 70%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비급여도 보시면 보장금액 5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하향이 되었고요.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도 30%에서 5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비보험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는 건데 옛날 보험을 유지하자니 비싸고 실손보험이 예전과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술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술비는 비갱신으로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 방식이라서 보장 범위도 넓고 비급여 수술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가 많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만 수술비는 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선택이지만 어쩌면 실비보험과 함께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는 필수 특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장 없이 실속 있게 가입할 수 있는 100점짜리 플랜을 알려드리면 암 진단비, 혈관 진단비,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그 밖에 가성비로 구성하시면 좋을 양성 뇌종양 진단비,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가족 일상 배상 책임,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연령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10만 원 중반대에서 보험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이상 지출이 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한 보험을 많이 가입해두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점검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필수보험 4가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마지막 4번째는 사망 리스크를 대비하는 정기보험입니다. 우리가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신보험 그리고 정기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고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사망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월 14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정기보험은 보장 금액을 2배로 높여서 설계를 하더라도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데요. 그 이유가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내가 살아서 지급받는 게 아닌데 왜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이 시기를 가장 책임기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 시점이 되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할 게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의 보장 금액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이 차액분을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카카오톡 바로가기 링크가 있고요. 친구 검색창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